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뭘 먹을지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회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족과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까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결정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남들의 시선, 사회의 기준, 아니면 SNS 속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말일까요?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의 소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혹은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내면의 목소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한 속삭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각 장마다 실제 예시도 3가지씩 들어드릴 거고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숨어있던 조용한 속삭임에 조심스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속삭임이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잊고 살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면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남의 생각부터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제 누가 뭘 했는지, 세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 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이 무겁게 시작되죠. 회사에 가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하느라 내 감정이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진짜 내 기분을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SNS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이 어디 좋은 데 갔다, 뭘 샀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점점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의 목소리는 아주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소음 속에 가려진 것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내주는 시간과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하루 5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자주 무시하고 살면 결국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내면의 소리는 언제 가장 잘 들릴까? 사실 마음의 소리는 늘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못 들을 뿐이에요. 조용한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 혼자 산책하면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바로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친구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죠. 그건 마음이 뭔가 말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기분을 올리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뭘 말하고 싶은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갑자기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다 내면에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럴 때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조용한 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보는 게 좋아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보는 거죠.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셋째, 감정은 마음의 메신저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해요. 화가 나거나 슬퍼지면 괜찮아야 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죠. 하지만 감정은 결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일종의 메신저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났다면 그 말 속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우울함이 밀려온다면 그건 지금 내가 지나치게 지쳤거나 외롭거나 혹은 내 삶이 방향을 잃었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또 괜히 기분이 들뜨거나 어딘가 설레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죠. 그럴 땐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이 방향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전하려는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이 감정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소통하는 소중한 창구가 되어줍니다. 넷째,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던 게 점점 무기력으로 바뀌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업무를 계속 맡게 되면서 처음엔 그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다가도 결국은 퇴근하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꿈에서도 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하는 혼란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또는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속으로는 눈물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살면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내면의 소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감정 폭발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나 자신과 대화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내면의 목소리는 불편함으로 찾아온다. 내면의 목소리는 꼭 따뜻하고 위로되는 말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북하거나 불편한 감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억지로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선 이유 없이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아이디어에 혼자만 불편함을 느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혹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내 마음 어딘가에 찌르는 듯한 불편함이 남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감정 속엔 이건 나답지 않다, 이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마음의 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불편함이 올라올 때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해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이 상황이 내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할 때 내면의 목소리는 훨씬 또렷해질 수 있어요. 여섯째, 비교는 내면의 소리를 가리는 연기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 비교가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또래 친구가 집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초조함이 생기고 내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직장 동료가 승진하거나 상을 받을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묘한 열등감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도 있죠. 심지어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아이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며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런 비교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도 도착점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비교가 시작될 때 나를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죠.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더 나답게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비교라는 안개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일곱째, 직감은 내면이 보내는 빠른 메시지다. 우리는 가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끌리거나 꺼려지는 순간을 경험하죠.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력서가 좋아도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지원자가 있어요. 또 집을 보러 갔을 때 사진이나 조건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확신이 들 때가 있죠. 혹은 여행지를 고를 때 여러 곳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한 곳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직감은 사실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빠르게 조합되어 나타나는 내면의 반응이에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보내는 빠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하고 메모를 남기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나 나만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직감과 친해지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덟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용기. 사람들 틈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할 틈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에 치이다 보면 퇴근 후에도 계속 머릿속이 시끄럽고 누군가와 항상 연락을 주고받느라 정작 혼자만의 시간은 없을 수 있어요. 또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땐 의도적으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꼭 큰 여행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나의 생각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만큼은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멀리하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면의 목소리를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어요. 아홉째, 내면의 목소리를 글로 써보는 습관. 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글로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를 적다 보면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또 마음이 복잡할 땐 생각나는 단어만이라도 적어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방향이 보이기도 해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숨겨진 바람이나 갈망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글쓰기 습관은 내면의 소리를 밖으로 꺼내는 좋은 도구예요.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는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이 가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주제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도 되고 오늘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렇게 글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나 자신과의 대화도 깊어질 수 있어요. 열째, 내면의 목소리에 책임지는 삶.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내면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선택에 책임지는 용기예요.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결과가 두렵더라도 일단 한 걸음을 내디는 게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자주 던지면서요. 그렇게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더 진짜 나답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마음의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지, 그 소리는 언제 들을 수 있는지, 감정이라는 메신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천천히 살펴봤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의 조언을 받지 않아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을 뿐이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잠시 멈추는 용기,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작은 속삭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